자,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반응형 작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 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가져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든대요. 메뉴를 만드는데 저는 여기다가 헤더라 쓰고 탑바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쓸 건데, 자, 테일인드 문법으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가 MX 오토입니다. MX 오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오토 값을 줄 수 있는데, 마진 인라인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마진 인라인이 있는지. 뭐 컨테이너한테 뭐 줄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진. 그러면 마진 인라인은 없네요. 그렇죠? 안 나오죠? 마진 인라인.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다가 컨테이너 쓴 다음에 너비도 그냥 반영해주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PC 상단바를 구현했는데 여기에 이제 메뉴가 있대요. 그러니까 메뉴가 아니라 로고가 있대요. 로고. 이 탑바라는 녀석한테도 RGBA 써서, 자,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H20 정도 주고요. 자, 아직 컨테이너의 너비는 안 잡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잡아두면 좋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형으로 작업하려면 얘를 뭘로 해야 된다? 맥스위스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1200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제 작업했을 때 컴미니드라는 거 작업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응형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에다가 컴미니드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이 줄어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한테 맥스 위드까지는 주는 건 맞거든요. 반응형 작업하려면. 근데 부모가 있다 해가지고 미니들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화면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1200픽셀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로램이라고 딱 칠해보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가운데로 몰려있겠죠. 어느 정도. 그죠? 몸이 넓게 퍼지면 가운데로 몰려있죠. 자, 그래서 반응형 지금 헤더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로고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로고 박스. 그 다음에 여기다 A 엘리먼트 써서 자, 로고를 만들었는데 클래스 로고. 자, 저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스판을 2개를 넣을 거예요. 스판을 2개를 넣어서, 자, 하나는 아이콘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제가 뭐 해피 웹이라고 써볼게요. 해피 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폰트썸 아이콘 넣을 건데, 폰트썸 같은 경우는 넣는 방법이 제가 CSS 선택 여기다 폰트라고 쓰고, 폰트썸을 안 알려드렸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요거 폰트썸 안 쓰고도 이모지가 있어요. 요거 폰트썸 안 쓸게요. 아이콘 가져오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점 누르면 요런 식으로 이모지가 나와요. 윈도우 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뭐 이모지 이런 걸 이모지를 하는데 여기다 넣게 되면 물론 이제 색상 있는 거 넣어도 이제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수직 정렬하려면 제가 여기다가 뭐 했다? 플렉스라고 줬고, 자, 부모의 높이 H20 받아온다 했죠? 그래서 H풀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했으니까 색상 칠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했죠? 그죠? 부모의 높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플렉스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있지만 얘는 높이가 없다 했죠? BG 레드 307 해보면 당연히 없어요. 그죠?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 얘도 플렉스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H 풀 높이 100% 가져온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 줬었죠? 그죠? 그래야지 수직 정렬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PX를 3 정도.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해피 웹과 하트가 너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백 문자인 MBSP를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우리 다 배웠죠, 공백 문자. 근데 이거보다는 뭐가 있냐면 플렉스 같은 경우는 갭이라는 게 있어요. 갭. 우리가 이제 간격을 벌릴 때 이제 뭐 스판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트를 가지고 있는 스판한테 마진 라이트를 주던지 아니면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스판한테 마진 레프트를 주던지 그런 식으로 간격을 벌려도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플렉스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렉스의 자식이 있는 상황에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뭘 줄 수 있냐면 갭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갭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정확하게 하트하고 해피앱 사이에 있는 간격만 벌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벌리냐? 자, 테일윈드 문법으로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다가 제가 로고라 썼어요. 로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갭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갭이 있고 좌우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아래라는 건 말 그대로 위아래에 이제 갭을 벌릴 때 사용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거는 좌우만 벌리고 싶다는 거. 그러면 0, 0픽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깔끔하게 어디만 벌어져요? 여기하고 요 사이에 있는 간격만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테일윈드 문법으로도 갭을 쓸 거면 갭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X갭을 주겠냐 Y갭을 주겠냐 그러면 내가 X갭을 주겠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주겠다 하면 갭 X 이런 식으로 줘야 됩니다. 갭 X. 갭 X 뭐 지금 뭐 10픽셀 줬는데 대괄호 써서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일윈드 문법으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글씨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2x 라지라고 쓸게요. 좀 일부러 키웠어요. 일부러 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가운데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글씨 사이즈도 좀 작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러 지금 2x 라지라고 잡아놨는데 화면이 줄어들 때 글씨의 사이즈도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제 미디어컬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단점을 대충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놨죠, 그죠? 그럼 요거 그냥 가져다 씁시다. 자, 맥스위드랑 미니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의 너비가 1024픽셀 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로고 녀석의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17픽셀. 15라 해볼게요. 아, 뭐야, 이거 왜 지워졌어? 18이 맞겠네. 18픽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컸다가 화면이 작아지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을 쓸까요? 그 다음에 768픽셀 이하일 때는 더 줄어들게끔 폰트 사이즈가 뭐 18. 그 다음에 뭐 480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 16 뭐 이런 식으로 더 작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컸다가 점점 줄어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뭐 할 거냐면 이 로고 안에 있는 얘가 지금 아이템즈 센터가 걸려 있는데 여기다가 배경색을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자체가 플렉스가 걸려 있어요. 만약에 지금 로고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볼게요. 로고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면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지금 플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탑바라는 녀석한테 탑바의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뭐 화면이 일정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요 시점 여기다가 컨테이너한테 지금 플렉스가 걸려 있으니까 justify 컨텐츠 센터라고 이렇게 쓰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자,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 사용하다 보면 뭐 중앙에 이런 식으로 로고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화면이 줄었을 때 가운데로 오게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 하면 일단 HTML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HTML 길어지는 걸 떠나서 내가 CSS를 잘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CSS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반응형 도입했을 때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PC부터 먼저 이제 만들고 자, 이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태블릿 PC나 모바일에 맞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작업을 한 다음에 PC는 마지막에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추천하는 방식은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습할 때는 PC부터 만든 이후에 해상도에 맞게 반응형 작업하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CSS를 여기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로고도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불편함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반응형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